2월 4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오전에는 상당히 주로 자체가 좀 가벼운 주로에서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했고요. 중반부부터는 또 추입형의 마필들이 또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 후반부가 되면서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추입이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일교차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온도가 높아지면은 앞선이 유리하고 약간 기온이 떨어지면은 추임마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부경주 60배짜리를 1-3착으로 좀 놓쳤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요경마는 일단은 배당을 한번 노리고 한번 들어갈 경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토요경마에서 많았거든요.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일요경마에서는 복병마를 놓고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은 역시 몸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안말 자체들이 몸싸움을 싫어하고 450kg대 이런 마필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뭔가가 한타가 있는 마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 안쪽에 3번마 탑다이아가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4코너 돌기 전에 미리 승부수를 던졌던 마필인데 추입 타임을 좀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레이스를 운전을 가능하고요. 또 안쪽 게이트가 최근 경마 자체가 더 유리합니다. 일단 다비드 기수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닙니다. 무조건 밀고 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다비드 기수가 타고 있는 3번 탑다이아 이 마필을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8번마 핑크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00m 경주에서 1000m까지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인데 역시 빅토르 기수하고 다비드 기수 이 두 용병 기수가 앞선에서 싸우지만 않으면은 두 마필이 입상권이라 마필이 판단됩니다. 하지만 8번마 핑크골드도 3번마 탑다이아도 마지막 끝걸음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5번마 로얄 플러스를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잡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중속에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한 발을 쓰면 되는데 직전 경주 430kg대 말을 갖고 흔들어 버렸어요. 잃어버리면은 말 자체가 안말 같은 경우 한번 흔들어 버리면 끝걸음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번 경기는 3번하고 8번하고 다비드 기수가 빅토르 기수가 앞선에서 싸우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번마 로얄 플러스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11월 18일 경주 때 스타트 타임이 13초 6의 타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14초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임 자체가 한 타임 자체가 늦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따라가는 전개 안쪽 5번 게이트입니다. 더 유리한 5번마 로얄 플러스를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지면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이스터 스톤이 되겠습니다. 이스트 킹스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안장이 밀려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다리 저름도 발생했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레이스 자체는 아예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오수철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아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외곽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1경주는요 5번마 로얄 플러스를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고 여기는 세 방의 막권을 공략하면 안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7번마 영광의 월드 일단 개인적으로 조교는 직전 경주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모래도 맞아봤다는 게 요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주대 안에서 점프를 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점프만 하지 않았다면 제가 봐서 선행도 충분했었던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이번에 7번 영광의 월드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7번은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이고 7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외곽의 대원용마가 되겠습니다. 최근 서인석 조교사 마방에서 김태희 기수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이제 40승을 하고 이제 정식 기수가 된 여자 기수잖아요. 근데 최근 김태희 기수의 말머리를 보면 좀 어깨에 좀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모든 경기는 뭐 경마도 마찬가지지만 축구나 야구 이런 거 모두 다 어깨에 힘을 빼고 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김태희 기수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말몰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김태희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는데 야, 괜찮아요. 조교 강도도 올렸고 상태도 끌어올렸고 국내장 6등급 스터닝 서브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걸음걸이 괜찮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옆에 바로 붙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가장 잘하는 거죠. 모래 피하는 거. 외곽에서 무빙을 떠면서 그냥 7번 옆에 바로 붙으면 7번, 11번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8번은 음파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4번의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다리 바꿈을 가지고 하지 못하는 마필들은 1200m까지는 괜찮지만 1300m에서는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7번, 8번이 제가 봤을 때 3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8번마 음파조이는 좀 불안한 마필로 생각하고 7번, 12번 쪽에다가 한번 막곤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번마 런던골드도 이 마필도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10번마 플라잉 커맨드 같은 경우는 415kg 엄청나게 마체가 작습니다. 이런 마필도 일단 조심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단 7번, 12번 이 막군을 한번 공략하고 후차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성기가 첫 번째 승부처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4번마 원더풀 스프릿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앞말입니다. 420km 뿐이 나가지 않은 앞말이 1400m를 뛰어보지 않고 1300m도 뛰어보지 않고 출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토요경마에서 장추일 기수가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렸거든요. 근데 4번마 원더풀 스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2번마 배다리 양기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초반에 이 마필은 모리를 맞고 뒤로 처지는 마필입니다. 모리를 맞고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만약에 배다리 양기가 2번마 배다리 양기가 안쪽에서 모래를 받고 갇혀버리면 얘도 무너질 수가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제축이로도 지난번에는 외곽 기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밸런스 자체가 좋아졌고 뭐 직진성이 좋아졌고 다 좋아져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마필 자체가 주행 좌석 밸런스를 잡아놨더니 마지막 라스트에 평범하다는 거. 요거는 일단 단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기수와의 호흡이 상당히 딱 맞아 떨어져 있는 마필이고요. 얘가 왜 이렇게 안 팔리나 할 정도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 보시면 알겠는데 빠른 말이 없어요. 9번마 한평 파이터가 14초대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선행마입니다. 그럼 이 레이스는 3코너부터는 무조건 뭉치는 레이스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빙으로 강하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박성 한번 중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퍼즐킹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도 8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8번째. 저희 거의 뭐 말들이 10번 뛰는 동안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 마필은 거의 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마 퍼즐킹도 마찬가지로 지난번까지 8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히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12번마 명성축제는 그래도 4번보다도 좋게 봅니다.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탔는데 정말 레이스 흐름을 너무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개판으로 탔습니다. 개판으로. 진짜 뭐 자리도 안 잡고 외곽으로 돌고 뭐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모래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모래를 맞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 날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견에서 취입으로 입상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외곽에서 일단 무빙을 뜰 수 있다는 타이밍으로 판단되고요.
제가 이번 경기 놓고 때린 축막감은 7번마 3명 레이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 경마에서 제가 3두 방송을 했던 마필들, 두 마필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주중 방송 때 3마리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마필이 토요일 날 두 마필 다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 마지막 마필이 이 7번마 3명 레이드인데, 이 3명 레이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병마다 확실히 이제 변화가 왔다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기 5번마 강한 누리가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강한 누리가 또 빠른 스타트, 중속은 아닙니다. 이탈 자체는 괜찮지만은 중속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걸음걸이는 그렇게 큰 걸음걸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7번마 3명 레이드가 5번을 보내놓고 그 옆에 7번마 3명 레이드가 딱 붙으면 돼요. 김태희 기수가 잘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마필이 5번마 3명 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빠른 말이 없어요. 5번 가고 7번 가고 그 마지막에 12번이 따라 붙기 때문에 7번마 3명 레이드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또 배당이 터진다면 10번마 허니펀치가 되겠습니다. 허니펀치는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우리나라 말들이 워낙에 모래 입자가 굵다 보니까 이 모래를 맞게 되면은 말들이 계속적으로 처져 버리잖아요. 근데 허니펀치 같은 경우는 지금 휘양 갔다 와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예전에 타이밍을 보시면 알지만 박태준 기수가 외곽에서 이렇게 무빙을 떴을 때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어깨 맞춤을 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공백에서도 상당히 조교를 많이 했어요. 상태 여전히 짱짱한 만큼 허니펀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출발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그걸 알고 발주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발주 연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방에서의 자신감, 10번 허니펀치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 경주인데, 이거는 아예 제가 거의 백판급의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냥 아예 인기 지금 12마리가 뛰는데 인기 한 8위, 9위, 10위 거의 뭐 뒤에 있는 말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이에요. 여기 2번마 라운드 대세, 2번마 블랙벨트, 5번마 KNTG1 이 세 마필이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2번, 3번 이 세 마리, 이 세 마리가 팔리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경주죠. 2번마 라운드 대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약간 결정력이 부족했던 마필이죠.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우 1700m 안쪽 게이트인데 조교의 강도는 대폭적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3번마 블랙벨트 역시 지난번에 뛰고 2주 만에 지금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정정희 기수가 아무런 뭐 실수했던 부분도 없고 레이스 이름도 잘 맞춰갔고 전혀 하자가 없었던 마필이고, 5번마 KNTG1은 마찬가지로 얘는 4코너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끈딱대면은 마지막에 라스트에 걸어가는 마필이에요. 4코너까지 힘을 60%만 쓰고 마지막에 라스트에 40%를 다 써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중간에 막 끌려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입상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제 56의 부담량, 지난번에 김초록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릴 때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썬더 프린스를 놓고 제가 맞춰드렸던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가 약간 빠르니까는 3코너 중반에서 조금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얘는 4코너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5번마 KNTG1도요. 자, 여기에 2번, 3번, 5번에 붙여서 한 방을 때릴 생각입니다. 제가 노리는 축막감은 이 1700m가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계속적으로 좀 장거리 경주, 중거리 경주 썼는데 이러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2번이 딱 찬스이고, 최근 강한 상대들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이번 편성 자체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강한 상대들과 뛰었어. 이 정도는 해볼 만해. 여기서 붙어야겠죠. 아예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8번 항우강자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김성현 기수가 오늘 토요경마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워낙에 뭐 기수 교육 과정도 약간 밟았다가 이제 관리사 부산에서 이제 관리사 생활도 했다가 워낙에 이제 키가 좀 서승원 기수하고 약간 비슷비슷해요. 하는데 근데 자세 자체는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뭐 채찍을 때리는 모습도 봐도 상당히 뭐 메리트 있게 채찍을 잘 때려요. 근데 항우강자의 모습을 보면은 돼요. 이번 경주 2번마 브라보 플레이, 5번마 가나파워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이잖아요. 거기에 8번마 항우강자가 붙으면 됩니다. 이상규 기수가 신인 기수, 감량 기수잖아요. 딱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성현이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이상규 기수가 탔단 말이 이게 항우강자예요. 토요경마에서는 이상규 기수가 탔다가 딱 한 마리뿐이 없었어요. 근데 다 안 되는 말이었고, 이번에 8번 항우강자는 무빙이 되는 마필입니다. 워낙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고 51의 부담 용량, 지난번에 52보다 51 내려왔어요. 또 1200m인데 앞선이 뭐 부쩍대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약간의 싸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추입이 가능한 8번마 항우강자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번마 당찬대보도 여기서는 안 보일 당찬대보도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1200m 출전하는데 지금 마필 자체가 체중 자체가 지난번에 544kg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서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체중을 빼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뺄 수 있는 타임입니다. 4번마 당찬대보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4번 쪽에 우리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겠고요. 5번마 가나파워도 이 마필도 1200m가 적정거리 마필입니다. 거리가 뭐 1300m 거리가 늘면 안 되는 마필인데 직정경주 선이 외곽에서 끈겨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임기원 기수의 특징은 뭐냐?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잘 탄다는 거예요. 잘 때려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5번마 가나파워도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으니까는 5번마 가나파워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8번마 항우강자 이 마필을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아예 백판급의 마필을 놓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아예 인기권에서 아예 멀어져 있는 말을 놓고 때릴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3번마 라운 아메리칸, 여기에 6번마 정상 예이스, 5번마 업타운 이즈, 7번마 늘가을, 쟁쟁한 상대들과 뛴 마필들입니다. 엄청나게 레이스 자체가 쟁쟁해요. 엄청나게 쟁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레이스가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또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6번마 정상 에이스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내려왔죠. 근데 지난번에 자리 선정을 약하면서 힘 소진했더니 마지막에 딱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 걸음걸이가 다예요. 이번 경주 몇 메타입니까? 1600m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5번마 업타운 이즈도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 뛰는 모습을 보십시오. 뭐 선행도 가고 따라가는 정도 되고 그래도 막 3착 4착권. 강한 마필도 뛰어도 3착 4착, 약한 마필과 뛰어도 3착 4착 했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결정자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여기는 대끼리 바꾼 정말 조심해야 되고, 7번마 늘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채찍을 놓치면서 추진만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도 16주에 공백이 있던 마필입니다.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는 마필이 또다시 승부를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외곽의 10번마 히어로 파이터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인데 계속 두 번의 경우에 기수가 다리 바꿈을 하려다가 계속 챘어요. 근데 다리 바꿈을 말이 못해. 다리 바꿈을 해야 되는데 다리 바꿈을 못해. 그러면 분명히 단점은 무조건 있다고 판단돼요. 10번마 히어로 파이트도 단점이다. 자, 여기에 이제 아예 안 팔리는 마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최근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력도 부족하고 레이스 흐름도 맞추지 못했고 조교도 별로였고 다리 상태도 별로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확실히 맞추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강당 기수가 타줘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에 중배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 있습니다. 확실히 살아났기 때문에 길게 조교도 했고 상태 좋은 만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블루레몬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이 많았던 경주 편성입니다. 빠른 마필도 많았고 흐름 자체도 상당히 빨랐어요. 그러면서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2.6배짜리 그냥 그 최저 배당을 그냥 지켰던 부분이죠. 1300m 거리 늘었지만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말이 좋아졌습니다. 국내에서 3등급 MJ 베스트라는 마필, 토요 경마에서 신인 기수가 탔던 김상현 기수가 탔던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던 마필입니다. 7번마 블루레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6번을 보내놓고 타도 되고 제가 봐서 6번보다 더 빨리 붙을 수 있기 때문에 7번마 블루레몬 이승환 기수를 믿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놓고 공략해겠고요. 여기 한 방은 외곽의 11번마 영혼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진짜 이 마필은 지금 휴양 공백이 있는데 혈통적인 기대치가 워낙에 센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 마필은 35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스톤브레이크의 전 형제 마필인데 35주의 공백이 있는데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와, 말이 많이 좋아졌네. 야, 저 정도의 말이었어? 할 정도로 정말 만들고 나와요. 근데 딱 그걸 보고 조교사를 봤더니 송몽규 조교사인 거예요. 마방 자체가 워낙에 이런 신마들 또 이런 휴양 마펠들을 잘 만들고 나오는 마방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문제 없다고 판단돼요. 전개적으로 외곽에서 그냥 붙으면 되잖아요. 7번 가고 6번 가고 외곽에서 11번만 영원 파이터 붙고 이렇게 하면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만 라운시티걸도 무시 못하는 세력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덜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것도 1300m의 기본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1분 21초 때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지난번에 426kg 체중이 불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여기는 1번만 라운치 태클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만 블루레몬 이 마필을 축으로 외곽에 11번 영혼 파이터 1번만 라운치 티걸 요걸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마지막 승부 경주로 잡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또 한 개 더 많이 좀 잡고 가는데 요거는 제가 승부마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2번마 미라클 한강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요거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승부 경주인데 후차권이 상당히 좀 난타전 경주 편성이에요. 4번마 걸작체강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도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이 4번마 걸작체강이 지난번에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월 6일, 1월 7일 경주 때 안쪽의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던 주로의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무거웠던 주로에서 입상이 성공했던 딱 한 마리가 4번마 걸작체강이에요. 안쪽이 무거웠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선행을 가서 근데 거기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선행을 못 가요. 안쪽에 1번만 문학이글도 박우른이가 이걸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절대 따라가는 전개를 안 쳐. 무조건 갈 겁니다. 근데 토요경마 보듯이 박우른 기수가 선행을 가면 다른 기수들이 몰다가 그냥 잡아버려요. 왜? 경합하기 싫으니까. 박우른이는 무조건 선행을 간다는 그 이미지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더라고요. 1번만 문학이글은 무조건 선행을 하겠죠. 지난번에 선행을 실패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4번만 걸작체강은 모리를 피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1번 때문에 또 6번만 태평파이터 때문에 선행을 가지 못해요. 그러면 2번만 미라클
한강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중속에서 약간의 지난번 힘도 보여줬고요. 부담량이 55에서 52kg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3kg가 내려졌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계속적으로 이 마필이 집중력이 계속 부족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완전히 집중력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 있어요.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린 티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완전히 잡아갔다고 판단돼요. 나기도 마주의 마필, 유승환 기수가 거의 뭐 전담으로 타잖아요. 그리고 성적도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라클 한강 이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마 태평파이트도 지난번에 발주대 안에서 기립하는 바람에 무너졌던 마필인데 컨디션도 일단 괜찮습니다. 이 태평파이트라는 마필이 선취입 자체가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을 놓고 마지막 승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나이나라. 워낙에 직전 경주 입상했을 때 11월 26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에서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고요. 지난번에 12월 30일 경주 때는 빠른 마필이 많다 보니까 중하위권에서 전개를 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센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번에도 포지션을 보면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포지션뿐이 나오지 않고요. 이번만 스포블레이드는 지난번에 안쪽 주로가 무거운데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뭔가 그렇게 타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타줬어요.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자,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린 충막감은 3번마 금세다를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이영호 기수하고 다비드 기수와 탔을 때 보면은 상대들이 좀 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를 또 그렇게 막 강창하지도 않고요. 농땡이 기질을 잡을 수 있는 김종준이에요. 김종준 기수는 선행형 마필보다 선입권에서 타는 마필들을 의외로 잘 타요. 근데 이번이 딱 3번마 금세다가 딱 찬스난 것 같아. 지난번에 대사리 원더풀데이 원평코드 딱 이런 마필들은 좀 강자급의 마필들이거든요. 그 마필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안쪽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마 금세다 이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 좀 고민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여기 8번마 매니챔프도 지난번에 8마리 단초라 경주 편성에서 10마리 뛰는 경주에서 올라왔거든요. 강등돼가지고 8번마 매니챔프도 예전 같았으면 선행형 마필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외곽이 11번 세네 파워풀도 무리하게 지난번 선행식 전개하면서 무너졌는데 차분하게 따라가면 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좀 터지는 경주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인기 마필보다 복병마 3번마 금세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2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 3번만 몬스터 K, 여기에 10번만 러블리 K. 이게 우창구조 의사가 선행형 두 마필을 뽑아드렸습니다. 3번도 빠르고 10번도 빨라. 근데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싸우면 안 돼요. 누가 선행을 갈지 이게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우창구조 의사가 작전 지시를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작전 지시를 또 안 내려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3번은 몬스터 K도 이제 이번 경주가 레이팅 83점에서 지난번에 승급을 했거든요. 근데 52야. 근데 이 마필도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10번은 러블리 K는 예전에 2300m에서 2차까지 왔던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예전에 이제 제가 박태준 기수가 탔을 때 한번 노렸는데 그때 선행을 가지 못하고 선이 매각에서 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빙을 떠버리고 그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10번만 러블리 K도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어떻게 타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경기 놓고 때린 충막감은 외곽의 12번마 브리가드와 제너럴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2300m의 강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 제가 10월 8일 작년 10월 8일 날
그때 브리가드 제대를 놓고 때려들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지금 그랑프리 대상 경주 출전하고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막 2마리 밖으로 3마리 밖으로 상당한 무리한 전개 속에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힘이 워낙에 좋아요. 이번 편성 보면 3번하고 10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4번 흑전사가 따라가고 6번 흔행줄주가 따라가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레이스는 좀 일자로 좀 길게 늘어나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럼 외곽에서 11번마 브리가드 제너럴이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다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12번 브리가드 제너럴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설날 전 마지막 1호 경마입니다. 꼭 집중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고요. 토요 경마에서 부진했던 부분, 일요 경마에서는 아예 배당을 놓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